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사이버 보안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뭐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예,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인공지능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우리 IoT 기기는 수년 동안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탑재가 되게 되면 처리해야 될 데이터도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큰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고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는 수준까지 AI 환경이 올라오는 시대가 아마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엣지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보낸 다음에 센터 안에 있는 NPU가 처리된 데이터를 송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말단에 있는 엣지 환경에 있는 노트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로봇에 송출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엣지 환경이라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로 보내지도 않고 그냥 기기 단에서 네, 맞습니다. NPU가 기기 자체에 모두 탑재가 되게 된다고 하니까 이럴수록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표면 환경도 많아지는 많아지겠네요. 거죠. 이렇게 되면 해커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도 상당히 강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중국 해커 조직에서 국내 기관들을 모두 해킹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약 20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로 그 뭔가 그들의 어떤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별로 대응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보니까 앞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 네, 여기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2년도 글로벌 국가 위협 데이터 분석 결과를 해봤는데 한국 포함해서 20개국이 외부로 중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IoT 멀웨어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1위였고요. 한국이 4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어떤 보안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IoT 기기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표면 자체가 많이 늘어나 버렸다. 여기에 따라서 반대로 그 보안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대응 방식을 만들고 있어요. 싱가포르라든지 영국 쪽에서는 이미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마련을 하기도 했고 지금 과기부에서도 23년도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뭐 민감한 어떤 재난이라든지 사이버적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예산을 늘려야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성장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수요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점점점 IT가 고도화되고 많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사용할 로봇들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사이버 보안에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라온시큐어 그리고 안랩, K사인 정도 이 네네.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중국 쪽에 해킹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시세가 조금 분출이 있었고요. 라온시큐어는 최근에 이 보안 허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국내 금융사들의 온라인 보안 프로그램이 취약하다. 이 안에서도 그 라온시큐어가 개발했던 터치앤키라는 프로그램이 그렇죠.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공격을 함으로써 지금 라온시큐어가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다 싶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다시 있거든요. 올라가네요. 네, 악재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즉각적으로 라온시큐어 측에서는 패치를 완료를 하고 고객사들한테 보완된 프로그램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라온시큐어는 대표적으로 이 파이도 프로그램의 생체 인증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생체 인증 기술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고객사, 협력사로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온시큐의 생체 인증 기술은 앞으로도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랩은 뭐 대표적으로 정치인 테마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당대표로 선출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유력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여기에 따라서 같이 좀 시세 분출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K사인 정도 보시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전자지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이고요. 악성 파일 탐지 기술이라든지 악성 코드 유사도 측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 보안 관련주들 같이 해가지고 역배열에서 좀 정배열 초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바닥을 네. 만들고 좀 본격적으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주들이 작년 연말 또 올해 초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방향을 좀 바꾸는 차트의 모양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사이버 보안주 중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최선호주로 보면 좋을까요? K사인을 추천을 해드리고 K사인이요? 싶습니다. 최근에 뭐 위협 인텔리전스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면 6하 원칙 아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그 해킹에 대한 맥락 정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우리가 아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장비, 센서는 단순 데이터라든지 단순 데이터나 해킹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콜드한 어떤 데이터만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유사 침해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의도를 통해서 해킹을 했는지 조금 더 다각적으로 유연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 미래까지 앞으로 해킹이 어떤 방법으로 들어올지까지 미리 예측하는 수준의 정보를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지금 K사인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센즈랩이 아시아권의 위협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수요 예측을 끝내고 내달에는 이제 공모 청약이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센즈랩도 같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년도까지 적자였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K사인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도 한 10%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네. 보안 관련주들 최근에 실적이 좀 저조했으나 K사인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사인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확인을 시켜주셨고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 10월에 저점 찍고 나서 네. 그 뒤로 어쨌든 조금씩 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K사인 특징을 보면 21선을 좀 따라가지고 네. 한 중장기 입혀서는 좀 이탈되는 경향이 많은데 21선 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면 시세 분출이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부터 1,700원, 21선 위로는 매수 밴드가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보이듯이 이제 슈퍼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 2,500원대 네. 과거 횡보했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K사인을 최선호주로 한번 골라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그 전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2,500원대까지는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목표까지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한번 K사인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좋은 분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